시어머니와 함께 산부인과를 찾은 은주 씨. 이은주 씨 축하드립니다. 임신 5주 차예요. 네? 정말이에요? 결혼 10년 만에 드디어 아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달리 며느리의 반응이 영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젠 제가 더 이상 어머니랑 같이 살아야 될 이유가 없네요. 너 미쳤니? 너 나버리면 천벌 받는다. 이 집도 정리할 거고 어머님도 따로 사실 곳을 알아보세요. 너 매정하게 왜 그러니? 어? 이제 손주도 생길 텐데 내가 손주 잘 키워주마. 어? 우리 셋이 행복하게 살자. 가끔 보여는 드릴게요.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내가 갈 데가 어딨다 그래. 여기가 우리 집인데. 그건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애미야. 너 길거리에 버려진 개새끼들은 그렇게 돌보면서 이 시애미는 그냥 개똥자루로 여기냐? 어? 어쨌든 이번 달은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임신을 하자마자 시어머니를 내쫓는 며느리. 대체 고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은주, 김현태 씨 부부가 운영하는 동물병원. 수의사인 두 사람은 특히 유기견 보호에 관심을 쏟아왔는데요. 이 아이는 보양탕집으로 끌려갈 뻔한 걸 우리 남편이 협회 회원들이랑 구출해줬어요. 보호된 지 일주일 됐는데요. 이 아이가 다음 주까지 가족을 못 찾으면 안락사 시켜야 합니다. 부부의 이런 활동이 각종 매체에 소개되면서 이들은 유기견의 천사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결혼 10년 차. 하지만 여전히 신혼부부 못지않게 금슬이 좋은 두 사람. 우리 애기 늦겠다. 여보, 밥 먹어요. 다 했어. 어머, 이게 뭐야? 짠. 이제 이은주 교수님이네. 교수님 축하드려요. 정말 고마워. 아이고. 이쪽으로 앉으세요. 아침부터 정신 산란하게 일렀더니. 그렇게 죽고 못 살면서 손주는 언제 앵겨줄 거야? 엄마, 우리가 알아서 해요. 이 녀석은 40이 넘었어. 이 똥개 챙기다가 세월만 나가겠네. 어쩔 거야? 아유 그러지 말고 우리 촛불하자. 응? 자 앞으로. 이 씨와 김 씨는 결혼 10년이 지났지만 부부라기보다는 좀 연인 같은 그런 사이 좋은 부부였어요. 특히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좀 각종 이벤트를 많이 펼쳐줬었는데 그때마다 아내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었다고 해요. 이 때문에 좀 주변의 지인들이며 병원 식구들로부터 좀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제사를 모시기 위해 지방으로 가게 된 현태 씨. 오늘 산소도 다녀오기로 했어요. 잘했네. 나도 못 가본 지 오래됐는데. 현태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안의 대소사를 챙겨왔습니다. 부터 전화해요. 어머니는 그런 외아들이 든든하기만 합니다. 매일 아침 시어머니와 함께 운동을 하는 은주 씨. 시어머니의 건강까지 챙기는 1등 며느리입니다. 언니, 우리 운동 열심히 해서 오래오래 같이 살아야죠. 그래. 고맙다. 힘들다. 그런데 그때 여보세요? 네, 맞는데요. 네? 도대체 며느리는 무슨 전화를 받은 걸까? 고부가 달려온 것은 병원 응급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의사 선생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현태 씨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큰 사고를 당한 상황. 내 엄마 왔어.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봐 제발. 아이고 이거 말도 안 돼. 아이고 어떤 아들인데. 안타깝게도 현태 씨는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결국 현태 씨를 먼저 떠나보내고만 시어머니와 며느리.
은주 씨는 연인이자 동료였던 남편을 한순간에 잃게 됐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걸까 은주 씨의 상태가 영 좋지 않아 보입니다. 어머니, 저 도저히 못 먹겠어요. 얘, 너 혹시 애 가진 거 아니니? 네? 다음 날 고부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은주 씨 축하드립니다. 임신 5주차예요. 네? 정말이에요? 정말 임신이 맞나요? 네. 시어머니는 아들이 떠나고 찾아온 손주 소식이 고마울 뿐입니다. 그런데 며느리 은주 씨의 표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울 생각에 걱정이 앞선 걸까요? 세상에 신기하게. 며칠 후 보험회사를 찾은 며느리와 시어머니 현태 씨의 사망보험금을 알아보기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현태 씨가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해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설명 좀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요. 김현태 씨 사망보험금이 10억 원이세요. 그래서 아내분이랑 어머님이 1.5대 1 비율로 나누게 되면요. 보시면 아내분이 6억 원, 어머님이 4억 원을 받게 되세요. 그렇게 많은 돈을 받으면 뭐하나. 우리 아들 목숨값 받는 것 같아서 좋지도 않네. 그런데 제가 지금 임신 중이거든요. 그럼 비율이 좀 달라지는데. 아내분이랑 태아가 1.5대 1 비율로 나누게 되고요. 시어머님은 상속 권리가 없게 되세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내가 부모인데 권리가 없다니.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좀 봐요. 죄송해요. 현행법상 그래요, 어머니. 아니 무슨 말도 안 되지. 아니 무슨 현행법이 그래? 죄송합니다. 아들 현태 씨의 사망보험금 10억 원이 고스란히 며느리와 태아에게 주어지게 된 상황. 아들의 보험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자 시어머니의 심기가 편치 않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현태 씨도 없고 이젠 제가 더 이상 어머니랑 같이 살아야 될 이유가 없네요. 너 미쳤니? 너 나버리면 천벌 받는다. 이 집도 정리할 거고 어머님도 따로 사실 곳을 알아보세요. 너 매정하게 왜 그러니? 어? 이제 손주도 생길 텐데 내가 손주 잘 키워주마. 어? 우리 셋이 행복하게 살자. 가끔 보여는 드릴게요.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아니 내가 갈 데가 어딨다 그래. 여기가 우리 집인데. 그건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애미야. 너 보험금 타고 나니까 아주 태도가 싹 변했다. 응? 아주 통증 생기고 나니까 이 시애미가 눈에 보이지도 않든. 응? 어머니, 도대체 절 뭘로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듣기 거북하네요. 보험금은 제 정당한 권리로 받은 거예요. 내가 뭐 일부러 그랬어요? 괜한 핑계 찾지 마시고 빨리 나갈 곳이나 알아보세요. 아니 너 길거리에 버려진 개새끼들은 그렇게 돌보면서 이 시애미는 그냥 개똥자루로 여기냐? 응? 어쨌든 이번 달은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연태야. 아이고 세상에 듣게 없으니까 저것이 나를. 아이고 걔만도 못하게 여기네. 아이고 세상에. 결국 며느리에게 쫓겨난 시어머니는 허름한 단칸방을 얻었습니다. 집도 아들도 모두 잃어버린 어머니.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수록 죽은 아들이 그립습니다. 그래서 왜 애미를 두고 먼저 가는 불효자식이 어딨어?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던 어머니가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노트에 뭔가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요. 그런데 노트를 읽던 어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니 죽은 아들이 남긴 노트에는 대체 무엇이 적혀 있던 것일까요? 그 길로 며느리를 찾아간 시어머니. 나야! 야! 문 열어! 문 열지 못해? 어머니, 연락도 없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 저 불편해요. 뭐? 불편? 무슨 일로 오셨는데요? 야 말할 값어치도 없어. 아니 무슨 일로 오셨냐고요? 너 착한 척은 혼자 하더니 아주 맹랑하고 무서운 애구나.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씀이신데요? 이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올까? 눈 뜨고 똑바로 봐. 아니 이게 뭔데 그러세요? 시어머니에게 시종일관 당당했던 은주 씨. 그런데 죽은 남편의 노트를 보자 표정이 돌변합니다. 좋다. 그 노트는 바로 남편의 일기장이었던 것입니다. 4개월 전 남편은 부부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보, 나 먼저 들어갈게요. 그래요. 수고 많았어요. 조심히 들어가. 집에서 봐요. 아내가 먼저 퇴근을 하고 남편이 뒷정리를 하던 날. 그런데 남편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합니다. 아내가 병원 앞에 서 있던 승용차에 올라타는데 놀랍게도 운전석의 남자와 호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남편의 표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포옹까지 하는데도 남편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 그때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아내, 오늘 외박을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남편의 태도. 도리어 걱정 말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뭔가 감추고 있는 듯한 부부. 대체 이들의 비밀은 무엇일까? 새벽까지 책상 앞을 떠나지 않는 현태 씨. 아내가 돌아온 걸까? 밖에서 인기척이 들립니다. 아내가 들어온 시각은 새벽 4시. 아직 안 잤어? 외박한다며. 일찍 왔네. 내일 오전에 수술이 있어서 들어왔어. 자, 받아. 남편이 건넨 것은 놀랍게도 이혼 신고 서류. 부부는 협의 이혼을 준비 중이었던 것입니다. 서류는 내가 다 작성해 놨고 도장만 찍으면 돼. 알았어. 아내의 외도 때문에 이혼하려는 걸까요? 사실 현태 씨가 아내의 외도를 묵인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기랑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다. 좋지? 자기야, 우리 집 어디로 알아볼까? 난 일산 쪽이 좋은데. 자기가 좋으면 나도 좋아. 자기 알아서 해. 자기 와이프도 이혼하면 그 남자랑 합친대? 뭐 이혼하면 끝인데 당연하겠지. 아우 땡땡땡땡.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남편 역시 내연의 여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맞바람을 피우며 협의 이혼을 준비 중이었던 부부. 그런데 이들은 왜 금술 좋은 부부처럼 행동해 왔던 걸까요?
이들이 완벽한 인고 부부를 연기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지난번 방송 때문인가? 우리 매출이 1,500이 올랐네? 그래? 응. 아, 이제 거의 다 모았다. 한 3개월만 더 하면 우리 5억씩은 가질 수 있겠네. 부동산 어떻게 나눌래? 집하고 병원이니까 집은 팔아서 나누고 병원은 어쩔까? 이혼하면 누가 됐든 병원을 계속하기 좀 그렇겠지? 그렇지. 우리 이미지가 있는데. 그럼 집하고 병원 다 처분하고 현금화 시켜가지고 둘이 반반씩 나오자. 사실 이들의 결혼 생활은 불행했어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었는데 우연히 이 부부가 사이 좋은 수의사 부부로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그 인터뷰 후에 병원의 매출이 무려 2배가량 상승을 했었는데 이 때문에 둘은 이혼을 앞두고 있었지만 원하는 만큼의 자금이 모아지고 어느 정도 병원 규모가 커지면 그때 합의 이혼을 하자라고 이렇게 협의해두고 쇼윈도 부부 행세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아내 은주 씨. 아이의 아빠는 남편이 아닌 내연남이었습니다. 윤재 씨, 나 임신했다? 어떡하지? 근데 자기 남편 죽은 지도 얼마 안 됐잖아. 그치. 우리 관계 들키기 전에 지워야겠지. 임신 때문에 자신의 불륜이 들통날까 걱정이었던 은주 씨. 그런데 자기야, 그냥 남편 애라고 얘기하자. 어떻게 그래. 난 못해. 자기 남편 사망보험 들지 않았어? 남편이 드러났을 거야. 자기 애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보험금 다 받을 수 있어. 정말? 태아가 있을 경우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전액받을 수 있다는 말에 아내는 내연남의 아이를 남편의 아이라고 속입니다. 그렇게 10억 원을 차지한 은주 씨. 시어머니까지 내쫓아 과거를 묻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태 씨의 일기장에는 부부의 비밀이 낱낱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일기장에는 아들 부부가 그동안 쇼윈도 부부 행세를 한 것과 그리고 며느리와 아들에게 각각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이미 둘은 합의 이혼을 위해서 서류에 도장도 찍었고 법원 제출만 남았다라는 점, 거기에다가 8년 동안이나 각방을 썼었다라는 점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때문에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임신했던 것이 아들의 아이가 아니라 내연남의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네가 그러고도 내 아들 보험금을 다 챙겨가? 아주 뻔뻔하다. 응? 어차피 우린 법적인 부부였어요. 우리 부부 인생관에 대해서 어머니가 그러실 권리 없다고 생각해요. 너 그 뱃속에 있던 애기 응? 우리 현태 자식 아니지? 어차피 이젠 없어요. 수술했으니까. 그건 됐고 너 손주 핑계로 타간 보험금 얘기나 좀 하자. 보험금은 어쩔 거야? 네가 보험금을 애당초 타갈 이유가 없었잖아. 어머니, 그건... 야, 너 시애미 무시하는데 내가 아주 이번에 법대로 그 돈 너한테 다 돌려받을 거야. 그리고 아주 그냥 만천하에다가 다 퍼뜨릴 거라고. 응? 어머니,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 이성적으로 해결해요. 네? 그럼 어쩔 건데? 민법에는 상속 결격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데 고의로 직계 존속이나 피상속인 그리고 그 배우자를 살해할 경우 상속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아내는 그 10억 원의 보험금을 단 한 푼도 수령받지 못하고 모두 시어머니의 몫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남편과 함께 그간 일궜던 재산이며 병원의 절반까지도 시어머니에게 모두 넘겨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시어머니가 이제 모든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폭로하게 될까봐 어떻게든 시어머니의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과 남편의 재산을 모두 주게 됐다고 합니다. 명예와 부를 위해 10년간 쇼윈도 부부로 살아온 두 사람. 결국 은주 씨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욕심은 만족을 모르는 불가사리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욕심은 어느 정도 커져 있습니까?